낯선 나라에 갔다가 다른 문화 때문에 당황한 적이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지 않은 낯선 나라에 가게 되면 긴장되고 불안해지죠. 그런 타국에서 안 좋은 일을 당하면 평소보다 더욱 큰 충격을 받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연에서도 스웨덴 소녀가 아시아의 거리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1년 뒤 방문한 한국에서 놀라운 일도 경험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웨덴인 소녀의 사연입니다. 저는 19살의 스웨덴 소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시아에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중국이나 한국 같은 여러 나라가 거의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에게 그것을 알려줬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8살 때 저는 중국에 유학을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희 학교와 중국 학교가 체결한 교환학생에서 다른 2명과 함께 제가 선발된 것입니다. 미국과 함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서고 있는 중국에 간다는 사실에 매우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첫인상을 말해보자면 뭔가 이상한 나라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중국은 큰 빌딩이 있는 곳과 빌딩이 없는 곳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도심은 이미지 그대로 많은 빌딩이 있고 젊은이들을 위한 쇼핑몰이 많이 있어 신세계였지만 조금만 벗어나면 음침하고 무서운 광경을 쉽게 볼 수 있어 충격적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이미지가 강한 아시아에서도 빈부격차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느꼈습니다. 도착한 첫날부터 저는 친구와 쇼핑을 갔는데 거기서 있었던 일들이 저희를 놀라게 했습니다. 쇼핑몰 안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있어 마음에 드는 옷을 손에 쥐기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겨우 손에 넣어 안심한 순간 조금 뒤에 온 중국인이 제가 잡은 옷을 꽉 쥐어잡았고 저는 놀라서 손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녀는 말없이 그 옷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너무 황당하면서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친구들도 똑같은 꼴을 당하고 뭐 이런 날도 있겠지 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지만 또다시 저희를 우울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잠깐 쉬려고 한쪽 구석에 얌전히 서 있는데 다급하게 뛰어가던 여자들이 제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계속 치면서 지나갔습니다. 세일 중인 물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 세게 치고 가는 여자들 때문에 기분이 나빴습니다. 게다가 그녀들은 사과하기는커녕 우리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사람과 부딪혔다면 사과하는 것이 상식이 아닌가요? 상대방은 저보다 분명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쉽게 따지지도 못하고 속으로 분노를 삭혀야만 했습니다. 스웨덴과 중국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문화 차이에 당황한 건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좀처럼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마음에 드는 옷을 잡아들고 계산대로 향하는데 또 다른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이지가 않는 건지 쉴 새 없이 끼어드는 여자들의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고 제 친구는 기세에 눌려 결국 넘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이 순간은 분노를 넘어 공포를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첫 인상이 이렇다 보니 중국에서의 생활을 즐길 수 없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다니기 시작한 학교 생활은 쇼핑몰에서 겪었던 경험의 연장선에 있었고 1년 동안은 솔직히 너무 힘들었습니다. 외국 친구가 생기거나 안 가본 곳을 가보는 건 좋았지만 솔직히 즐거운 추억보다는 거북한 기억이 더욱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으로 돌아가는 날이 왔을 때에는 지긋지긋한 생활을 탈출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가 되자 아빠 때문에 한국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있었던 기분 나쁜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저는 절대로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와 여동생, 남동생은 한국으로 가기로 결정했고 결국 저도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빠랑 떨어져서 살고 싶은 건 아니었지만 아시아에 다시 가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다른 나라라 해도 바로 옆에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똑같은 문화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던 마음은 한국에서 생활을 시작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가족과 함께 내렸을 때 중국에서 본 것만큼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국제공항이라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었지만 역시 한국인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짐을 찾고 입국 수속을 하는 동안에 저는 10살짜리 여동생이 사람에 치일까봐 보호하면서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부딪혀오는 한국인은 없었습니다. 오늘은 운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주위를 둘러봐도 부딪히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 걷기가 힘들었는데도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고 모두들 자세를 바꿔가며 조심스럽게 걷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은 걷는 것을 잘하는 걸까? 안심한 건 사실이었지만 이때는 걸음걸이의 차이 때문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몇 시간이 지나 조금 익숙해지자
저는 부모님을 따라 걸으면서 거리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중국처럼 빈민가 같은 곳은 없었고 그저 큰 빌딩이 있는 곳과 작은 빌딩이 있는 곳이 있었는데 어디든 잘 정돈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 열중해 있던 저는 한눈을 팔다가 다른 사람을 피하지 못하고 부딪혀버렸습니다. 앞불사 가벼운 충격에 놀라 고개를 들자 그곳에는 젊은 한국인 남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급하게 사과하려고 했는데 그가 먼저 입을 열어 이야기했습니다. I'm sorry. 저 때문에 부딪혔는데 오히려 그쪽에서 사과를 해왔습니다. 게다가 제가 한국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영어로 사과했습니다. 저는 그것에 너무 감동해서 말이 안 나왔지만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한국에 고마워요와 미안해요는 비행기 안에서 부모님께 배웠기 때문에 한국어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부드러운 표정으로 인사를 하고는 떠났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한국은 중국과 다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머물렀던 중국이라면 저 때문에 부딪혔기 때문에 저를 째려보고 짜증을 내면서 지나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그 뒤로도 특별히 기분이 나빠질 만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다니기 전이라 별로 사람들을 만날 일이 없었던 것도 있지만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상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머문 지 딱 일주일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막내 동생과 함께 근처의 편의점에 갔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날은 특히나 너무 더웠는데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그 편의점에 들어서자 아이스크림과 음료수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계산대에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다행히 편의점 안은 냉방이 잘 되어 있어서 저와 동생은 느긋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앞에 한 명의 손님만을 남겨놓고 있을 때 어디선가 다가온 남자 손님이 저희 앞으로 슬그머니 새치기를 하며 끼어들었습니다. 굉장히 놀랐지만 무서운 마음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동생도 마찬가지인 듯 보였습니다. 원래 앞에 있는 손님의 계산이 끝나면 다음 차례는 저희의 몫이었지만 새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앞에 계산이 끝나자 새치기를 한 남자는 카운터 위에 자신의 물건을 올려놨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점원이 놀라운 행동을 취했습니다. 빨리 오신 분부터 먼저 계산해 드릴게요. 그는 분명히 저와 동생을 바라보며 계산을 먼저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새치기를 했던 남자가 무언가 얹어낸 듯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어의 느낌상 토종 한국인은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점원은 영어를 쓰고 말했습니다. 계산하시려면 줄의 맨 끝으로 이동하셔서 기다려주세요. 새치기에 실패한 남자는 정말로 분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직원은 저희를 보더니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라며 사과했습니다. 전혀 직원 때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과를 해오자 저와 제 동생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감동을 해버렸습니다. 중국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스웨덴에서도 점원이 이런 대응을 해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물건들을 계산하느라 힘들었을 텐데도 줄 서 있는 손님들의 순서까지 보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도움을 준 점원에게 감사합니다 라며 인사를 하자 고맙게도 또 보자며 영어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와 막내 동생을 포함해온 가족이 이 편의점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인을 본받아 상대방을 배려하는 생활 습관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서는 매일 고마워요와 미안해요라는 한국어가 자연스럽게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한국어로 감사와 미안함을 표현할 때 더욱더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생활해보면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 감동하는 경우도 자주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을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한국 사람 때문에 싫은 일을 겪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곳에 와보지도 않고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제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인처럼 생각하며 정 많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의 조국인 스웨덴으로 돌아갈 테지만 그 전까지 많은 것들을 한국에서 배우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먼저 부딪혀놓고 사과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지만 사연의 주인공의 말에 따르면 아시아 쪽이 특히나 그런 성향이 강한 듯 보여집니다. 그런데 역시 한국인들의 성향은 정반대였는데요. 가만히 있을 때 상대방이 부딪히더라도 내가 상대방의 통행을 방해한 것은 아닐까 하며 먼저 사과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인들에 대해 잘 모르는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은 순한 맛이라며 만만히 보고 무시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한국인들의 매운맛 때문에 화들짝 놀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진심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하죠. 오늘 보았던 사연의 주인공처럼 세계인들은 우리 한국인들의 배려에 대해 조금씩 관심을 갖고 의식하기 시작하고 있는 듯 합니다.
지금까지 나라 안팎 이야기를 수집하는 나이먹고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응원 댓글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